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궁금한 종목 Y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스테이블 코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S가 오늘 올랐는데 여기와 관련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도 가세를 했습니다. 월마트, 아마존도 이제 자체 스테이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익스피디아, 항공사도 발행을 고민 중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외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결제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금융망은요. 글로벌 경제는 수수료가 높고 느립니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요. 수수료가 없고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고요. JP모건의 JPM 코인은 이미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줄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속도가 올라갑니다. 국제 송금도 실시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은 수일이고요. 이제 수초로 빨라지게 됩니다. 자, 시스템 자동화도 있습니다. 이제 웹3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자체 코인을 통해서 결제 보상 그리고 정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통제력이 강화된다라는 것인데 자, 은행이나 외부 기관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자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매력입니다.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생태계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국경 간 거래 위에 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국경 간 거래가 더 용이해지고요. 디지털 자산 NFT까지 우리가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은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변영인 대표님. 네. 근데 이제 뭐 이슈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이제 가세가 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섹터가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다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정도가 대장주의 흐름을 좀 가져가나 싶었는데 오늘 뭐 가상화폐, STO,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하셨던 너무 특정하기보다는 사실 네. 내포되어 있는 관련 섹터들을 보면 뭐 보안,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보안이라든가 인증 기술, 여기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암호화 기술을 포괄적으로 좀 내포한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대체적인 어떤 시세 연속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민주당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고요. 내일 해당되는 이 공개 설명회 개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정책의 기대감들보다는 현실화된 정책 수혜의 기대감들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앞서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도입해서 전국적으로는 이 결제 시스템을 좀 대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뭐 앞서서 설명을 좀 하신 것처럼 이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수수료를 크게 좀 기업의 입장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이 대금을 정산하는 어떤 처리 과정에서에 관련된 기간 수요들이 즉시 좀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가 명확하고 제도권 안에서에 관련된 안전성들이 보장되거나 특히나 뭐 해킹이라든가 이런 이슈에서 명확한 기술 강점을 좀 구축해낸다면 사실 뭐 화폐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막연한 좀 기대감으로만 좀 볼 것인가라는 관점일 텐데 이제는 미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입법화되고 있고 제도권 안에서의 관련된 움직임들이 현실화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정책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도입도 원화 자산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보편화 내지는 본격화 좀 되지 않을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있다라고 좀 네. 재차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처음 이야기 나눴을 때 제가 이 시간에도 똑같이 변영희 대표님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분한테 모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과거 메타버스와 NFT의 냄새가 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상승 랠리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정말 괜찮은 종목 하나 잡아두고 그냥 좀 묵혀두면은 꽤나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변영희 대표님 여기에 동의를 좀 하시나요? 일단 모든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테마성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시세 형성을 보면 중소형주 종목들의 이 수급 탄력도가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뭐 삼성 SDS라든가 그쵸. LG CNS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것은 일단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이 실질적인 어떤 수혜 기대가 만해서 단순한 기대 요인들보다는 정책 현실화 관점에서 이제는 다르게 그리고 현실화된 관점에서의 관련된 수혜 가능성들을 더욱더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좋은 종목, 괜찮은 종목을 하나 찝고 공부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이 많은 섹터와 종목들 사이에서 진짜 좋은 종목을 가리기 위한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너무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 옥석가리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같이 짚어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어쨌든 이 관련 시장에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관련주가 이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주가의 흐름세가 뭐 완만하게 또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지금 당장의 이 단기적인 테마성의 이슈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제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직전에 뭐 법제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단기 모멘텀은 확고한 상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건 어쨌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에 그 안에 카테고리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좀 위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제 플랫폼 관련된 쪽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인증 인프라 또는 이 거래소 관련된 섹터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카카오페이 관련된 종목들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이 결제 시스템에 연동이 가능한 기업들, 그 해당 주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쪽 그 결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마 스테이블 코인의 아마 대장주격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라든가 또는 뭐 KG 모빌리언스 좀 이런 종목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도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보안과 인증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인증 인프라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또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 또 한국정보 인증, 요 드림 시큐리티, 오늘 반응이 나왔던 뭐 삼성 SDS 뭐 이런 쪽의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이제 결국엔 거래소죠. 결국에는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될 수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인을 유통하거나 보관 또는 뭐 전자지갑 등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본다 그러면 뭐 위메이드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종목이라 그러면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게 테마성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좀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수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영희 대표님 오늘 나름의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LG CNS하고 삼성 SDS가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면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좀 가벼운 종목들보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차라리 여기는 투자해볼 만하다,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여기도 이젠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확실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명확하게는 스테이블 코인을 뭐 발행하는 제도 관점에서의 관련된 직접 수요는 없는데 오늘 상승하게 된 배경들은 블록체인을 좀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좀 갖고 있다는 강점이 있죠. 지금 삼성 SDS가 넥슬레저라는 이 플랫폼을 좀 갖고 있고요. LG CNS가 모나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해당되는 인프라가 구축될 때 사실상 이 축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대안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한 세 종목 정도가 좀 극히 그 폭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된 정책들이 정말 현실화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도입이라든가 해당된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라면 두 개 회사가 사실상 뭐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현재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현실화가 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뭐 법안만 통과가 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를 실질적으로 좀 제도권에서 정말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중앙화폐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좀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숙제도 좀 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들도 현재 기술에서 좀 정말 좀 구현이 가능한 네.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점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성과로는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네. 중장기 기대 요인들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좀 선점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재차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S, LG CNS 어떤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삼성 SDS는 삼성그룹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이 기대감입니다. 삼성코인과 좀 연결되는 게 없냐라는 기대감이 오늘 삼성 SDS의 주가를 좀 올렸다라는 평가도 현재 있고요. LG CNS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매력 덕분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LG CNS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 탑픽 종목은 과연 무엇을 봐야 할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사실상 좀 단기 고점에 관련된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카카오페이를 좀 가장 매력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일궈냈지만 아직은 주력 사업이었던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매출 내용들이 조금은 좀 개선돼야 되는 숙제가 좀 있지만 올해 1분기를 좀 기점을 하면 뭐 성장성들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조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데이터를 보면요. 마이데이터 가입자가 2천만 명을 좀 돌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결제 시스템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기반으로 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때 가입자 수를 좀 기반으로 한 플랫폼의 어떤 외형 확장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카카오페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좀 기반으로 한 향후의 어떤 수익 지표를 크게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고요.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한 68,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 네. 손절가 4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정보인증으로 바로 목표가에 터치했던 변영희 대표, 오늘은 카카오페이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성하준 매니저님 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도 뭐 여전히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좀 위험도 있습니다만 KG 모빌리언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현실화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온전히 그냥 기대감의 주가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결제 플랫폼이라든가 이 연관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발행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결제 생태계까지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특히나 최근에 내부적으로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이 관련된 전문가들을 영입하면서 빠르게 또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미 수천만 건의 결제 IPL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결제 플랫폼에 대한 연계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이 좀 확실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900원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3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전력설비주 신고가, 목표가도 상향 러시됐습니다. 왜일까요? 야, 우리가 이 시간에 맨날 신재생이냐, 원전이냐, 기존의 석유, 가스, 전통 에너지냐는 고민할 시간에 변압기 하나 더 샀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발전원에 무관하게 그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다가 전달을 하는 이 변압기를 만든다는 전력기기. 이쪽 섹터는 여전히 유망한 섹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이제 관세에도 여파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SK가 이제 울산에 데이터 센터,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성하준 매니저님, 네. 오늘 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의 모멘텀도 있었고요. 기존에 워낙에
여기가 뭐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계속 사실 좋은 섹터였습니다.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당분간 또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있었던 이슈 AI 데이터 센터 신설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으로 미국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변압기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이슈가 같이 붙어서 계속 잔잔하게 남아있던 상황이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시장의 뉴스로 좀 이슈화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흐름을 보였는데 이 6월 상순에 또 변압기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해 동기 대비 540% 급증한 부분에 인한 데이터도 이 변압기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과 토대로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을 해보셔야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좀 약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이 변압기와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이클도 이 부분은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재료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추가적으로 이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미국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어쨌든 이 전력 설비 변압기라는 것 자체가 이 AI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뭐 고압 진료 송전과 같은 이런 주요 플랫폼들과의 연계성에서 있어서의 이 신성장 아이템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급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수요 기대, 그리고 또 이런 신성장 아이템으로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같이 모멘텀으로 보신다라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빅사이클을 만끽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는 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도 밀어주고요. 미국에 있는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것, 그 모멘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섹터 내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최근에 움직였던 거 보면 뭐 당연히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뭐 산일전기, LS일렉트릭 등등 이 주도 섹터들이 좀 주도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룡전기가 진짜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기존의 주도 종목들 오늘도 잘 가긴 했습니다. 여기를 쭉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룡전기 같이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 보는 게 괜찮을까요? 사실 수급적인 어떤 소외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승폭에 대한 어떤 갭맞추기가 이제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6월달 10일까지 발표됐던 수출 잠정 데이터가 또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제 북미 시장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한 수출 비중에서 한 82%가 좀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증가폭이 188% 정도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인 피크 논란들은 향후 한 5년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견조한 이 변압기 수요 여기 더해서는 뭐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확대 요인들은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 확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북미 시장으로서에 대한 성장 폭을 넘어서는 유럽 시장에 관련된 어떤 이 수요 확장 기조는 당분간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에 관련된 흐름들을 재차 좀 이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다시 한번 좀 입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일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에 대한 상승 하락을 좀 반복했지만 지금 일봉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 수급들이 재차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 다만 중소형주 종목들의 경우에는 선별적인 수급에 대한 희비가 좀 달라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네. 일분기 실적에서도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이 모두 다 좋았다가 아니라 일부는 오히려 영업이익 기조가 OPM 기준에서는 5%도 좀 안 됐던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향후의 수요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재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대형주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침 채팅창에서는 아카시앙님께서 재룡전기는 하준 전문가님이 주신 수익 종목이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성호준 매니저님 네.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탑픽 종목 이게 또 우연찮게 겹치는데 이 재룡전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다. 네,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뭐 재룡전기에 대한 빅사이클, 변압기에 대한 시장 사이클 중에 이 재룡전기의 대장주격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실적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고점에서에 대한 이 시장의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이 실적과 흐름을 놓고 본다라 그러면 저는 이제는 좀 저평가권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재룡전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배전 변압기 시장의 공급자 5위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미국 매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급증하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시장에서 이 변압기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 다 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재룡전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욱더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PER이라든가 ROE의 이런 주가 밸류를 놓고 본다라고 해도 현재로서는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재룡전기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4,000원 구간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좋다. 재룡전기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변영인 대표님 아까 좀 대형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그 안에서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효성금융업을 좀 재차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자 하는데 단순하게 지금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는 확인했었고요. 이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연속성 있는 성장 추이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리드 타임이 통상적으로 2년인데 지금 뭐 이 텀 주기로 봤을 때는 올해 이 추가적인 어떤 수주 연락이 좀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하반기 창원 공장의 증설 투자 그리고 내년도 미국의 멤피스 공장의 수주 증설 효과가 좀 반영되는 구간이라면 매출 포션의 한 40에서 45% 정도가 추가적으로 좀 반영되는 점. 네. HD 현대 일렉트릭과에 대한 시총 갭차를 좀 고려했을 때 저는 효성중공업이 단기적으로 한 8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목표가로 한 85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52만 원이라고 일단 써 있거든요. 화면에는. 네네네. 그렇게 할까요? 네. 손절가는 52만 원 제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목표가 일단 85만 원입니다. 손절가 52만 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중동 위기감 고조 관련주 상승. 자, 인명의 희생이 따르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는 시장 관점에서만 이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없어도 최근에 방산 잘 가는 분위기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서 방산 랠리 여전히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전을 타격시켰는데도 오늘 석유나 가스 관련주들은 덜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더 나아가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로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방산, 에너지 쪽으로 눈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과연 어디에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성화준 매니저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 방산주 원래 잘 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다시 한번 이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네. 다시 올라갑니다. 밸류를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 방산주의 흐름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주에는 뭐 글로벌 재무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방산주가 우리 K방산이 좀 부각이 많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반응을 했었는데 특히나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까지 발생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특히나 오늘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LIG 넥손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뭐 대공방어 시스템에서의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인데 자,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방산주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조정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방산주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도 좀 거쳤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해도 그 조정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이 하나그룹주들을 비롯해서 현대로템 뭐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간에서는 저는 방산주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나 조정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도 방산주는 일단 쳐다보시되 이후에 조정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포모 온다고 너무 급하게 달려들기보다는 언젠간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은 에너지 쪽으로 변영희 대표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석유나 가스가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좀 왜 안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데 과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뭐 원유라든가 가스가 유럽으로서의 어떤 공급이 제재 조치로 인해서 좀 차단되면서 해당 대선은 이 유가가 단기간 좀 상승했고 상승 기조가 재차 좀 이어졌지만 이 배럴당 90달러를 좀 초과한 사례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비들의 어떤 전망치들을 보면 뭐 국제유가가 뭐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에 대한 흐름을 재차 좀 강조한 바 있었고 최근에 나왔던 뭐 내용들 보면 JP모건이 뭐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 이 유가가 이제 배럴당 130달러를 좀 초과할 수 있다라고 또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런 기대치가 한 번도 최근 한 5년간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뭐 이란의 경우에도 지금 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이 공습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이 역시나 좀 제재 조치로 인해서 전반적인 어떤 유가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3거래일간 국제유가가 한 11% 정도가 좀 상승한 점은 좀 부담이 되는데 네. 현재도 뭐 배럴당 80달러를 좀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의 선들은 한 3년 정도에 어떤 평균선에 채 미치지 못하는 점 이런 점들이 일단 뭐 이 우려감은 있지만 네. 실질적인 어떤 석유 가격의 연동 효과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일부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리스크 요인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좀 된다는 전제라면 이 글로벌 최대의 이 원유 수송로가 좀 차단된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거는 뭐 배럴당 단기적으로 90달러를 좀 상회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현재 어떤 이 봉쇄 가능성들은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해 보십니다.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봉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심각한 걸 보면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거 되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고 여기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도 또 공부를 그때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방산, 차익실현 매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에너지 쪽은 학습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둘 다 좀 보수적인 것 같은데 과연 탑픽 종목은 과연 어디로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변영희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방산주의 경우는 뭐 단기간에 대한 고가 부담들을 어느 정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이 해운주를 좀 오히려 다른 관점을 좀 해석을 좀 해보는 게 호르무즈 좋지 않을까. 해협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HMM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1분기 일단 뭐 운임지수가 3개월 정도의 어떤 평균치가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어떤 이익 기조를 보였고요. 여기 특히나 뭐 OPM이 한 21%대를 좀 기록했다는 부분들은 지난 4분기에 이어서 매출액에 대한 가맹 요건들이 있었지만 이익은 견조한 흐름들을 유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더해서 뭐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어떤 상승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해상 운임 연동 효과를 좀 주목해 보면 전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 27,000원, 손절가 18,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해협이 막히게 되면은 노선을 엄청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운임료가 또 올라가고 HMM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성화준 매니저님 어디 주목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해운 쪽 가져왔는데요. 저는 이제 STX 그린로직스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내용들은 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어서 또 STX 그린로직스 관련 이야기만 해드리면 일단은 물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도 지금 2배밖에 안 되고 PER도 0.74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라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의 거래량 동반의 장대 양봉은 단기적인 테마성의 흐름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서의 모멘텀을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모멘텀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성 물류 성장주의 저평가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에 좀 다양한 옵션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가벼운 종목 보고 싶으면 또 이제 성화준 매니저 STX 그린로직스 그리고 정통 해운을 보겠다라고 HMM 변영희 대표가 소개해 줬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희 대표, 성화준 매니저 함께 했는데요. 성화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 언제 하시나요? 네, 이제는 10분 미뤘습니다. 8시 저녁 8시 40분부터 왜 안 미루세요? 네, 여러분들하고 유튜브에 성화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화준 매니저 무료 방송 가셔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